네, 안녕하세요. 중소투자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오늘 시장이 5G 종목에 좀 유난히 많이 강했죠. 이제 KMW를 비롯해서 다산 네트워크스라든지 RF텍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좀 강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KMW랑 RFHIC가 앞으로 좀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좀 미국 시장이랑 그 S&P랑 나스닥이 좀 불안했어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 코스닥 코스피가 많이 반등을 하곤 있지만, 여기서 이제 계속 반등할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있었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 0.9%가 좀 빠졌고, 선물에서 거의 3% 가까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도 많이 빠졌던 것이고, 제가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렇게 급락한 다음에 바로 V자 반등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하락을 만들었던 그런 근본적인 원인들이 해결이 돼야 되고, 그리고 어떤 불확실성들이 다 해소가 돼야 되는데, 아직 지금 2분기 GDP가 어느 정도로 나올지,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이 어느 정도로 나올지 아무도 아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도 시장도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방향성을 못 찾는 상태이고, 그런 불확실성이 있는 상태에서는 아주 큰 V자 반등보다는 좀 바닥을 한번 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코스피 기준으로 이제 거의 4% 넘게 빠졌고, 그렇다면 이게 이제 어디까지 빠질 것이냐, 어제 바닥이 어디서 생길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죠. 지금 전저점이 이제 1457에서 만들어졌는데, 이 전저점을 깰 가능성도 없지는 않겠죠. 근데 저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전저점을 깨지는 않을 것 같고, 그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3분기에 GDP가 플러스로 돌아선다면은 이 전저점을 깰 가능성 극히 낮다라고 보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그 바이러스가 3분기 6월달, 7월달까지 지속이 돼가지고 3분기까지 영향을 준다라고 한다면은 전저점을 깰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일단은 저의 시나리오는 한 1500선 그쪽 이쪽 저쪽으로 좀 분할 매수를 해도 되는 구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3일 전쯤부터 이제 인버스를 매수를 했다고 했는데, 일단은 계속 홀딩 중이고요. 일단 시장을 좀 전체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숲을 좀 보자면은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이제 지수가 많이 하락을 하면서 좀 큰 폭으로 많이 빠졌죠. 그 와중에 이제 5G 종목들은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바이오가 어제는 굉장히 좀 강했는데, 셀트리온이랑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사실 셀트리온이 오른 것은 이제 그 치료제에 대한 항체를 뭐 분리하고 뭐 그런 이슈 때문에 오르긴 했는데, 사실 이것이 그 항체가 언제 이제 확실히 분리 동정이 되고 치료제가 개발되기까지는 굉장히 긴 시간이 남았고, 그것도 사실 불확실성 중에 하나잖아요. 아직 확실하게 결정이 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누가 봐도 과열권이고, 지금 비이성적인 상승이 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바이오줄에 아마 들어간 사람들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OLED 쪽은 그냥 이제 반도체보다는 뭐 약하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뭐 강한 모습도 아니었고, 전기차 쪽도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반도체, OLED, 바이오 전반적으로 약했고, 5G가 좀 강한 측면이 있었고요. 당연히 이제 지수가 1500선까지 하락을 한다면은 이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그 정도, 한 SK하이닉스 기준으로 이제 7만원 초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는데, 만약에 이 가격대까지 온다면은 충분히 다시 분할 매수를 할 좋은 자리가 이제 생길 수도 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인 5G로 다시 돌아온다면은, 사실 최근에 시장이 이제 많이 반등을 할 때 5G는 크게 많이 오르지 못해가지고 좀 실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 저 역시도 좀 반등을 할 때 이번에 좀 올라가 주기를 바랬는데 좀 예상과는 다르게 오르지 않아가지고 저도 약간은 실망을 했지만, 이게 시간의 문제지. 어차피 5월달, 6월달이 되면은 실적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주가는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이제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의 어떤 아이디어가 조금 오늘은 현실화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최근에 5G 그 섹터 안에서의 뉴스 플로우를 잠깐 한번 살펴보면은 3월 초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5G 시장이 우리 국내에서 그 상반기에 원래 그 52조 정도 투자가 예상이 되어 있었는데, 정부에서 좀 50% 늘려가지고 한 4조까지 집중 투자를 하자, 뭐 이런 뉴스가 좀 있었고요. 이때도 약간 오르긴 했지만, 이게 박스권 상태여서 그런지 뭐 그렇게 큰 이슈가 5G 전체 섹터를 아주 크게 이제 올릴 만한 그런 이슈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책적으로도 뭐 이제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2020년에는 세액공제가 3%에서 5%로 또 증가하고 투자비랑 공사비도 공제를 하고 비수도권, 수도권 모두 공제를 하고 특히 이제 인빌딩 쪽에서 추가 공제가 됐기 때문에 뭐 솔리드 같은 종목들이 좀 유망할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바이러스 때문에 좀 이게 그 통신 장비주 투자가 약간 딜레이가 되고 아무래도 이게 전파 가능성 때문에 좀 지연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우려감 때문에 많이 하락한 측면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저 역시도 그렇게 걱정을 했었고 근데 중국 쪽에서 그 뉴 인프라라는 얘기가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5G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 쪽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전통적인 인프라라고 한다면은 뭐 도로 건설 항만 쪽이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보다 이제 통신 쪽으로 투자가 이제 집행이 되는 것을 중국 쪽에서 이제 확인이 될 수가 있고 그 투자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뭐 차이나텔레콤 같은 경우는 5G 쪽 투자가 전년 대비해가지고 한 3배 정도 증가하고 이런 대규모 투자들이 발표가 되는 걸 보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런데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사실 저는 오늘 5G가 모멘텀이 받은 것이 이것 때문에 올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최근에 계속해서 미국에서 정부가 재정 지출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1단계부터 현재 4단계가 논의가 오늘 이제 된 것 같은데 사실 3단계 같은 경우는 어떤 경기 부양책이라기보다는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거나 그러니까 소비 쪽의 그 차질을 좀 보상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좀 많았는데 어떤 피해 산업을 구제하거나 그래서 사실 어떤 통신 장비 쪽이나 인프라 쪽에 직접적인 수혜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 4단계에는 도로 인프라 개량이 있고 여기서 특정 산업 지원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통신 쪽이라고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중국에서 저렇게 아주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미국에서 만약에 가만히 있게 되면은 인프라 투자의 그런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20년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그럴 아주 중요한 그런 산업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주도권을 뺏기게 된다면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도 이쪽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약간 아직 확실하게 눈으로 보인 것은 아니지만 가시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의 상승 어떤 미국 쪽 투자 모멘텀이 강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매출이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다산 네트워크스 쪽이 굉장히 좀 많이 강했고 그리고 미국 쪽에서 매출이 많이 발생될 거라고 기대가 되는 뭐 HFR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뭐 RF텍 같은 경우도 미국 쪽 매출 기대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최근에 많이 떨어진 것도 있었지만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내일 오를지 떨어질지는 제가 이제 100% 장담은 할 수는 없죠. 근데 일단은 큰 그림 자체를 보자면은 1분기에는 실적이 안 좋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고 2분기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지국 쪽에서 매출이 발생이 될 것이고 우리나라 쪽과 일본에서 그리고 3분기부터는 미국 쪽에서 매출이 발생될 것이 만약에 그 사실 현실화가 되게 된다면은 지금 1분기 실적이 조금 가시화가 되는 4월달 초 중순까지는 좀 박스권의 조정을 보일 가능성 이거 KMW 기준으로 말이죠. 그리고 나서 4분기 이후부터는 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저의 이제 기본적인 시나리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RFHIC랑 KMW 두 개를 좀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게 차트상으로도 RF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전고점을 뚫고 지금 올라가는 모양이기 때문에 어떤 상승할 때마다 좀 그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차트이고 KMW 같은 경우는 아직은 박스권을 지금 돌파하지도 않았죠. 그래서 조금은 KMW가 안정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게 그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본다면은 RF 같은 경우는 원래 화웨이 쪽 매출이 이제 80%를 담당을 했었는데 2019년 같은 경우는 화웨이 쪽 매출이 50%로 줄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레포트들의 그 플로우를 보자면은 삼성전자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삼성전자의 매출이 20% 그리고 올해는 50% 내년에는 80% 이렇게 증가를 한다 뭐 그런 레포트들이 있는데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화웨이 쪽 매출이 계속해서 감소를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좀 최근에 IR이랑 또 얘기를 한 바에 따르면은 화웨이 쪽으로 5G 매출, 그러니까 질화관륨 그 트랜지스터가 좀 매출이 많이 발생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들었기 때문에
좀 상승 탄력적으로는 RF가 KM보다는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라는 것이 저의 이제 개인적인 그런 판단입니다. 이건 이제 당연히 개인적인 판단이고 어떻게 보면 뇌피셜이기 때문에 정말로 그렇게 흘러갈지 이제 RF가 당연히 더 훨씬 더 잘 갈 수도 있겠지만 항상 투자라는 것이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그거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의 그 포트폴리오랑 어떤 아이디어는 그렇습니다. 이제 저의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는 앞으로 시간이 지나 봐야 알겠죠. 그래서 이 그림은 이제 1987년도 하락이랑 지금 최근의 하락을 좀 비교한 그래프인데 이게 약간 좀 비슷한 모양으로 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조금 자세히 비교를 해보자면 최근에 그 S&P 500의 상승폭이 1987년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반등을 했던 것 같은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한 번의 바닥으로 이제 V자 반등을 하기보다는 아직은 경기 지표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의 실적 같은 것들이 지금 그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구간을 거쳐야 되고 그것은 이제 가격 조정도 물론 필요하고 기간 조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주가의 그 등락은 알지는 못하지만 어떤 전반적인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투자를 해 나간다면 조금은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